네, 안녕하세요. 저 유영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백쌤 장군님 비롯한 군 원로분들과 여러 훌륭하신 어르신들이 계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나이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면 아마도 여기 주제 발표자나 패널 중에 제가 제일 어리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지금 한 40대 중반인데요. 단연 제일 어리지 않을까 싶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주신 우리 송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송 소장님께서 세 가지 숙제를 주셨는데 저도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윤 교수님께서 전략동맹, 한미 전략동맹 공동 선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까지 한미 동맹은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도로 대표되는 안보동맹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한미 FTA를 통한 경제동맹,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는 이른바 이제 복합동맹의 형태로 좀 업그레이드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께서 이제 이미 복합동맹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주한미군 근무 기간을 이제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년 단위로 짧은 기간만 근무하다 보니까 가족을 이제 동반하지 않은 상태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이 혼자 와서 여러 가지 술 먹고 이런 이제 범죄 이제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3년 근무 형태가 되면 이제 가족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범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평택의 용산기지와 미사단이 이제 다 내려가는데, 미군 가족들이 같이 오게 되면 평택 시민들하고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교류도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미국 내에서 지한파라고 그럴까요? 친한파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을 또 그룹들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내에서의 어떤 친한파, 지한파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전문가분들 빼고 6.25 전쟁 참전 이제 원로들이 사실 이제 상당수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이제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친한파를 미국 내에 어떤 만드는 수단으로서도 이 방법은 굉장히 유용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 교수님께서 이제 공동선언에 대한 개략적 몇 가지 이제 방향을 잡아주셨는데, 거기에 약간 제가 하나만 좀 아쉽다고 그럴까요? 덧붙였으면 느낀 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요구할 거 중심으로만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어떤 이제 전략 동맹의 성격이라면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해준다는 표현은 뭐지만 성의를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선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평택기지 문제입니다. 평택기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용산기지만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사단이 사령부하고 예하 1년까지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이제 두뇌이자 심장부가 되는 것이고, 미군은 이제 평택기지 지금 8조로도 이제 경항공기 2주 이착륙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8조로도 보강해서 이제 C-17 수송기까지 이착륙할 수 있게끔 명실상부한 허브 기지로 이제 발전시킬 이제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택기지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된다. 여러 가지 공사 문제라든지 잘 해결돼야 되는데, 원래 작년 말까지 한미양국이 평택기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합의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국방차관하고 샤프 사령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보기 위해서 만나는데, 아직 오늘도 합의를 못 봐서 다음 주로 이제 늦춘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이제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 나왔었던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제 파병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병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우회적으로 한 개 지역을 맡을 정도의 그 병력을 파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비공식적으로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회적으로 뭐 연간 1억 달러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러한 분위기가 오바마 행정부의 스타일이 전 잘 모르지만 노골적인 그 요구보다는 우방국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실은 노골적으로 해달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감지하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 파병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계속 애써 무시하는, 모른 척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어떤 미국 쪽의 그 한국으로서의 동맹에 대한 실망감은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 정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노무현 정부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도 노무현 정부야 원래 이제 그런 성격의 일반 좌파 정부가 그러긴 했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돈 문제, 가능한 돈을 이제 덜 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이제 가치 중에 하나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쪽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상당히 그 미국이, 실망한 미국이 그 다른 또 그 이상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게끔 하는 그러한 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이제는 공론화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국방부나 일부에서도 이제 파병을 원하는 분위기는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도 있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부서도 아마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만 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권 문제가 이제 합의가 됐지만 저도 이 사안은 늦출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좀 전자권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지만 과거에 주한미군 10대 임무 전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JSA 경비 책임이라든지 문제가 됐던 장사 대화력전 수행본부 임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10대 임무를 원래 주한미군 쪽에서 2006년까지 우리한테 이양하기로 했고 대략적으로 합의가 됐었는데, 그 중에 주야간 탐색 구조 임무라는 한두 개 임무의 경우는 체크를 해보니까 한국 쪽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8년까지 늦춘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고 해서 미국도 무조건 2012년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샤프 사령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쪽에서도 그렇고 예정대로 간다고 하고 있지만, 그 상황 여건이 변하면, 상황 변수가 생기면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특전사 그 이전 문제에서 불거듯이 진도가 너무 나가면은 사실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특전사 문제도 국방부에서는 이제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기를 했는데, 결국은 어제 이제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예정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천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 보상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등 속된 표현으로 진도가 너무 남았기 때문에, 전자권 문제도 아마 내년 이후로 넘어가면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돌이키기 좀 힘들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 올해 말까지 적극적인 문제 개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미 양국의 군수뇌가 사실은 전자권 결정 과정에 다 인벌브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합참의장 시절에 2012년으로 건의를 하셨던 당사자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도 2007년 2월에 김양수 장관과 전자권 2010년 4월 전환에 사인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한미 군순회에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고 양국 대통령이 풀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그 예비역 단체 서명운동하시는 이런 단체 등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이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설명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